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이제 숙소의 종류입니다. 그 호텔, 모텔, 호스텔, 리조트, 료칸 등등 숙소가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여행객의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나눠봤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호텔, 호스텔, 모텔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호텔이 제일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숙박업소에 대한 법령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기준이 잘 세워져 있는 제일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스텔 같은 경우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호스텔 중에서도 굉장히 시설이 좋은 경우는 있지만 대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모텔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어떤 다른 의미로 인식이 좀 잡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모텔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같이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에서 진짜 몇 박 며칠을 이제 운전해서 가야 될 때 이제 계속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쉬어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쉬기도 하는 그런 데가 이제 모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주차가 가능한 형태의 숙소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주차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개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은 호텔보다 저렴한 형태의 숙소가 호스텔은 맞는데 호텔보다 저렴한 형태의 숙소가 모텔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국내 여행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호텔이라고 해서 항상 다 좋은 게 아니고 모텔이라고 해서 항상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요거는 아마 여행해 보시면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숙소 찾을 때 좋은 숙소를 가고 싶다고 무조건 호텔을 찾는 게 아니고 모텔도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텔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무슨 뭐 관광 호텔, 가족 호텔, 온천 호텔 등등 호텔 앞에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호텔의 목적이나 종류를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광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호텔이고요. 가족 호텔은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해 최적화된 호텔이라서 보통은 4인실, 5인실, 뭐 온돌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가족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호텔이 많고요. 온천 호텔은 말 그대로 온천이 있는 호텔입니다. 그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게 업무상 여행객을 위한 호텔이라서 보통은 도심이나 시내에 많이 위치해 있고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객실 크기는 넓지 않지만 객실이 깔끔하고 안에 쓸데없는 부대 시설 같은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동급 시설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편이긴 하거든요. 여행을 다니실 때 숙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숙소가 좀 좋고 숙소에서 많이 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호텔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숙소는 그냥 잠만 자는 곳이고 잠자고 또 바로 여행하고 약간 이런 여행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호텔을 한번 좀 알아보시면은 괜찮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비즈니스 호스텔이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여행 가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캡슐 호텔은 잠만 자는 그런 어떤 공간의 형태의 호텔이고요. 뭐 부티크 호텔, 럭셔리 호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호텔의 어떤 종류나 어떤 이런 특성들을 살리는 그냥 임의로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도와 리조트를 한번 볼게요. 콘도는 아파트 형태의 숙소고 리조트는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숙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콘도는 콘도미니엄이라는 단어가 원래 맞는 단어인데 이게 시설적인 구분이 아니고요. 숙소를 지을 때 이게 숙소를 지으면서 분양을 내서 마치 아파트 분양을 내듯이 분양을 내서 소유주가 그 분양받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그 외의 기간에는 콘도 측에서 운영해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를 하는 것을 콘도미니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콘도는 사실 무슨 뭐 호텔, 호스텔, 리조트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눠지는 구분이 아니고 이런 운영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요게 사실 요걸로 이제 숙소를 찾기는 쉽진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분양받은 소유주가 보통 거기에서 이용을 하기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취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앞서부터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콘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리조트는 보통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숙소를 리조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수영장이든 워터파크든 겨울이면 스키장이든 아니면 골프장이든 뭐 어떤 뭐 레포츠든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숙소를 보통 리조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비전문 숙박업소입니다. 비전문 숙박업소는 앞에 말씀드린 숙소들이 전문 숙박업소고 여기는 약간 전반적으로 통합쳐서 거의 민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가지고 전문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나 법령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민박은 약간 그때그때 좀 다른 게 많기 때문에 항상 숙소를 좀 알아보시는데 쪼끔 더 세부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요 세부적으로 쪼끔 들어가자면은 뭐 여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숙소를 보통 여관이라고 많이 부르고, 여인숙은 여관보다도 저급의 숙소를 보통 여인숙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펜션 같은 경우가 이거는 결국 별장형 민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 여행 다녀보시면은 펜션도 가끔 굉장히 좋은 데가 있어요. 웬만한 호텔 리조트보다 훨씬 좋은 데들이 있는데 요런 것도 결국은 민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공하는 거나 요런 것들이 일반 전문 숙박업소와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고 가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이들 중심으로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숙소로 주로 공동시설을 이용하게 되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주거 공유 형태인데 숙박업소가 아니다 보니까 숙박업소에서 당연히 제공돼야 해야 될 것들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데 가실 때는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리뷰나 아니면은 거기 상세적으로 어떤 것들을 제공한다 요런 것들이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꼭 살펴보시고 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숙소의 종류를 사실 꼭 알 필요는 없고 뭐 그때그때 찾아서 가시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숙소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숙소를 검색하거나 그다음에 숙소에 대해서 어떤 유의점 같은 거를 고민해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걸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여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